한국에서는 행정과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때 어떻게 돈을 맡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좀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회 내에서는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고 원래 회계학을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12년, 만으로 하면 12년을 했었고 모태신앙이고 지금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 대구에서 이제 전도사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쭉 모태신앙이었다가 저는 6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지역교회 있을 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고등학생 고3이 있는 자녀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같이 갑시다. 의료 선교사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제 부인분이 아니 지금 아이가 고3이고 아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 하고 퇴직하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여보, 나는 내 인생의 찌끄러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다짐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남은 인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다음 세대와 마음만 있었지 아무도 어떠한 연결이 마이클 선교사님 물론이고 아무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역교회 있을 때 중등부 교사로 섬겼거든요. 매일 전도 나갔어요. 제가 선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코로나 전이었죠. 당연히. 매일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 제 소원은 뭐였냐면 이 아이를 내가 매일 만날 수만 있다면 학원 가는 아이 잠깐 붙들어서 똑같거든요. 중등 아이가 보통 4시에 맞춰요. 그럼 뭐 하냐면 남자아이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편의점을 한번 들립니다. 그리고 라면을 한 그릇 먹고 PC방을 갑니다. 여자아이들은 똑같이 맞춰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한 그릇 하고 그리고 놀러를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그때 제 소원은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을 매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연을 연결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법적 근거 입학행정이지만 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법적 근거와 입학행정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 3가지를 나눌 텐데 리누젠 공동체가 그럼 어떤 학생 신분을 갖냐 법적으로. 두 번째는 미인정 유학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정 유학이 있고 미인정 유학이 있는데 또 뒤에 나누겠지만 그 처리 절차가 공교육상에는 어떻게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을 나눌 거고요. 3번째는 워싱턴 스쿨을 입학을 할 때는 어떠한 서류들이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있는 이 법은 뭐냐 국외 유학에 관한 이제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이고요. 그 규정상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외 유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자비 유학이 있고 국비 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 유학 중에서는 인정 유학, 미인정 유학 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이라 되어 있죠. 이것이 다 대통령령에 있는 문구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유학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개념은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당연히 외국에서 하니까 유학이겠죠. 예, 외국에서 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거나 학문, 연구, 연수하는 것.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인정유학, 미인정유학에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차서 내가 유학을 갔지만 6개월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미인정유학이 되는 거예요. 인정유학은 되지 않아요. 6개월까지는. 국비유학이 있고 자비유학이 있는데요. 이제 국비유학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 돈으로 내가 유학을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비유학생이다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돈은 그 외의 경비는 다 이제 자비유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비유학생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인정유학을 먼저 살펴보면 인정유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중학생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유학생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 이후에 고등학생은 6개월이 지나면 인정 유학이 되지만 중학교까지는 유학생이긴 하지만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중학생인데 뭐 예능계 쪽에 굉장히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다든지 했었을 때 인정 유학이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유학 갔다 누가 그럼 다 미인정 유학이에요. 네. 국가에서 돈 내서 보내준 거 아니고 주위에 잘 없죠. 이제 인정 유학생 이렇게 막 국가에서 돈 받고 가는 경우 잘 없죠. 저희가 주위에서 보통 우리 애가 유학 갔어요라고 하면 이제 미인정 유학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박스 쳐놓은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의무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무상 교육을 하다 보니 의무 교육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전화를 받으면 고등학생도 의무 교육 대상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 제가 교육기본법 8조 1항이라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요.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무 교육의 대상자는 초등과 중등까지가 의무 교육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제 부모면은 부모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교육에 대한 주체가 국가이다. 그런데 너희는 중학교까지는 나라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있는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나라에 맞는 공교육을 받지 않고 외국에 갔어. 그럼 나라에서는 그것을 유학생이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뭐 미인정 유학이니까 뭔가 좀 찝찝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개념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라에서 정한 것이지요.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미인정 유학생으로 들어가고, 자, 그럼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인정 유학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인정 유학 사회에 해당된다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직 6개월이 유학을 가고 6개월 되지 않으면 미인정 유학으로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분류상 인정 유학이 된다. 아까 저희 처음에 레이첼 선교사님께서 그 인정 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당연히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9살 때 대부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인정 유학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인정 유학 처리 절차.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보통 이제 공교육을 다니다가 입학을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공교육상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학 허가서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요 설명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제가 입학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리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라는 것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허가를 합니다라는 증서, 제가 뭐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서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공교육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워싱턴 스쿨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이 입학 허가서 그리고 재학 증명서를 학교에 공교육에 제출했었을 때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처리 절차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4-5건 정도 이렇게 뒤후속 조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 사항들 제가 잠깐 나눠볼게요. 어쨌든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학적 관리는 미인정 결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뭐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갑니다라고 학교에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학교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처리는 말이 미인정 결석인데 결국은 무단 결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가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까지는 유선상으로 전화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뭐 아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3일에서 10일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규정상에 지키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로 출석하세요라고 통보서를 보내는 학교도 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뭐 이제 이게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유예로 넘어가는 기간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넘어갔을 때 이 아이가 유예 정원의 관리자가 되는데, 이게 며칠 정도냐면 통상적으로 190일 정도가 수업 일수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대략 한 64일 정도? 64일이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정원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의무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해서, 제가 사실 저도 14살,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공교육에서 이제 그 유예 회의를 해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있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
어머니 용어 생각나. 어머니들 대표하는 거 저도 그걸 했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분이 한 분 오시고 그리고 이 모든 행정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요렇게 와서 이제 저희 아이 뭐 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질문을 어떤 질문 하시냐면 뭐 이제 엄마가 뭐 때리진 않냐. 근데 저희 딸내미가 제가 저희 딸이 굉장히 잠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라고 가끔 등짝을 한 대씩 때렸는데 그중 경찰 아저씨가 있는 데서 엄마가 뭐 때리진 않니 뭐 어쨌니 어쨌는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등을 때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선생님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공교육을 돌아가고 싶은데 혹시 엄마가 막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너를 관리하는 선생님 몇 분이야? 그 선생님이 몇 분마다 와서 너를 확인하셔.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아동학대가 최근에 굉장히 빈번해지고 아이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제가 있는데 이렇게 받은 것 같아서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잘 풀긴 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겹쳐서 아이가 정원의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국내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유학생이긴 하지만 국내에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이 아이는 정원의 관리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관리해야 될 아이입니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유해 그 회의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이가 국내에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학교에서 열린 유해회의를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마다 재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필리핀 지금은 이렇게 막 부모를 동반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다 풀려서 아이가 막 필리핀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출입국 증명서라는 게 나오겠지요. 그거를 제출하면 유해회의는 참석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필리핀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학 행정 절차인데요. 이제 이게 정말 실제적인 절차지요. 워싱턴 스쿨에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워싱턴 스쿨을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카톡창을 만들어요. 그 카톡창에는 지금은 지역교회를 위주로 저희가 많이 세워지니까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디렉터로 세워지시는 분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실 교사분 들어오시고요. 여기 본부에 있는 뭐 저라든지 이렇게 사랑 선교사님, 뭐 레이첼 선교사님, 클라라 선교사님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창에 묶이고요. 그리고 워싱턴에 이제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워싱턴 이사장님과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보셨던 최민서 실장님이 같이 들어와서 입학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돕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입학 상담이고요. 이 개별적인 설명은 제가 가면서 계속 할게요. 입학 상담을 먼저 해서 뭐 얘가 몇 학년으로 들어갈지 뭐 이런 상담들을 하게 되고요. 1차 서류는 4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4가지 서류만 하면 입학 오케이 하고 이제 수업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비 납부를 하고 나면 이제 레벨 테스트 실제로 얘가 뭐 ESL 과정으로 할 건지 뭐 그 학년 적합한지 이런 레벨 테스트를 거치고요. 바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서류 제출. 이것은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인 2차 서류인데 요거까지 하면 전체가 입학 행정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입학 상담인데 아까 그 검정고시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럼 입학 상담 시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아이의 연령이 어떤지, 기존에 뭐 공교육을 다녔는지, 뭐 대안학교를 다녔는지, 홈스쿨인지 검정고시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국내 입시를 할 건지 또는 해외 입시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정고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는 15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으로는 중2가 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워싱턴 스쿨도 뭐 킨더가든부터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2라고 하면 8학년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8학년에 입학시킬 것인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활용을 해서 다른 학년으로 할 것인가를 상담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고려 사항 중에서 국내 입시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8학년에 오늘 예를 들어 2022년도에 8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8학년이 언제 끝나냐면 내년 4월에 끝나요.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12학년이 끝나게 되면 20살 4월 달에 끝나요.
국내 입시를 하게 되면 21살 3월에 입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년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게 재수하는 것 같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몇 학년으로 하면 재학년으로 갈 수 있냐면 이 아이를 입학 전에 하는 방법은 검정고시를 치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치면 이제 9학년까지의 학력이 완료가 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중2지만 몇 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 있냐면 10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9학년까지 마쳤거든요. 10학년 입학을 할 수 있고, 그러나 9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는 괜찮아요. 학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8학년인 아이는 8학년으로도 9학년으로도 10학년으로도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 영어 수준이요. 이 아이가 영어가 좀 돼요. 충분히 그냥 프리토킹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교과목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10학년으로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저는 9학년에 보통 입학을 많이 시켰었어요. 9학년을 하면 완전 국내 입시 이제 점수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게 고등학교 이제 과정이거든요. 요 점수가 들어가기 1년 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이제 듣는 연습, 또 말하는 연습 이것을 하고 입시에 들어간 점수에 임할 수 있도록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두고 9학년을 입학을 많이 시켰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정말 ABC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아이가 마음이. 그러면 부모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8학년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20살, 21살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국내 입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8학년에 하는 경우도 봤고, 그런데 이게 국내 입시의 경우에만 나이가 조금 1년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아이가 이제 해외 입시를 갈 경우에는 4월에 맞춰서 8월에 입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입학 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에도 활용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얘가 오늘도 좀 뛰어나고 잘해요. 그러면 월반을 할 때도 이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을 해서 차후에도 얼마든지 월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정고시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 행정 서류 제출 제가 간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간단해요. 4가지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1차 신청서. 제가 양식을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4가지 서류의 목록은 이제 1차 신청서 엑셀로 된 거, 그리고 입학 원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여권 사진 사본. 요것만 있으면 1차 서류가 완료돼서 실제로 입학이 진행돼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차 서류에 보면은 위에 공동체 명에서 희망 수업 시간까지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은 이제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는데 오전에는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저희가 200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수업은 1시부터 5시 10분까지. 왜 아까랑 10분인 차이 나냐면 중간에 이제 4교시를 하고 4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분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데가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오전이 맞나요? 오후가 맞나요? 하는데 그거는 뭐 편중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짜보니 우리는 오전이 좋겠다라고 하시면 오전에 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후가 좋겠다라고 하시면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에 대한 희망 수업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공동체에 입학할 아이들 리스트인데요. 이제 이름 있고 영문 이름 여권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은 뭐냐면 반 수업 시간에 제 이름도 제 한국 이름 유은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레이스 선교사예요. 그 그레이스가 제 영어 이름이지요. 아이들 임의로 좋아하는 이름, 뭐 데이빗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정하셔서 수업 시간에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용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입학학년 아까 입학 상담을 할 때 고려했었을 때 몇 학년을 할 건지를 충분히 이제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때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었을 때 모든 케이스별로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해서 이제 입학 학년을 정하시고 그리고 재학 상태는 이 아이가 뭐 공교육이었는지 뭐 홈스쿨이었는지 이제 그런 사항을 적으시면 되고요. 진로 방향성 최근에 생긴 공동체 중에 제가 진로 방향성 사실은 뭐 이제 국내 입시냐 해외 입시냐 그거를 적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 우주 비행사 이렇게 실제로 뭐 직업을 막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국내 입시냐 해외 입시냐 근데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입학 행정 서류 제출과 이제 납부가 있는데 입학 원서 양식은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한 장이 다예요.
당연히 이제 필리핀 학교니까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빈칸에는 사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학생증 사진으로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 납부, 이 입학원서하고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 이거는 민원 24시에서도 영문으로 다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또 주민센터 가서도 이제 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4번, 그 사진이 나오는 첫 번째 그 앞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혹 뭐 저희 아이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추후에 그 신청을 하셔서 한 일주일 걸리니까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1차 신청서에 보면 여권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차 신청서만, 그러니까 서류가 다 되어서 주시는 것보다 1차 신청서,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요 엑셀 자료를 가장 먼저 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공동체에 또 뭐 물론 뭐 2명, 3명 들어오면은 큰 지장이 없지만 새로 지금 생긴 공동체 15명, 20명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워싱턴 스쿨에서 그 학생과 학년에 대비해서 교사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요 서류는 먼저 되면은 가장 먼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4가지 서류를 원본을 제출해야 되냐면 아닙니다. 아까 그 카톡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스캔을 뜨거나 사진을 다 찍으셔서 그 창으로 다 올려주시면 바로 입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절차는 이제 학비 납부인데요. 저희가 일반 외국제 학교다 보니까 학기별로 납부를 하거든요. 이제 한 학기가 6개월이에요. 정식 학기가 8월에 시작되면 7월 달에 8월부터 1월까지 6개월이에요. 3, 6이 18이잖아요. 그러니까 180만 원을 7월 달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 정식 학기에만 그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입학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새로 생긴 공동체 중에 4월 달에 입학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4월이면 4, 5, 6, 7, 4개월이 앞으로 학기가 남은 것이죠. 그럼 120만 원, 3, 4, 12에서 120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는 수시 입학이 된다는 거. 그럼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8월이 이제 학기가 시작됐으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예요. 그러면은 2022년도 8월부터는 정식 학기가 시작되고 그때에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ESL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처음부터 학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ESL 과정이라고 해서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개월을 할 수도 있고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이 약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 근데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이 되는 것은 8월부터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도에 8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입학한 학생들은 2022년도 학생으로 등록이 되고요. 근데 2023년도 예를 들어 1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2022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좀 대기를 했다가 워싱턴 스쿨의 학생이지만 필리핀 문교부에는 2023년 8월에 입학으로 등록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나 수시 입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레벨 테스트는 이제 학교와 그래 저희가 카톡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필리핀에 있지만 조 실장님이 바로바로 또 답을 주시고 학교와 레벨 테스트 날짜를 이제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수업이 저희가 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줌 아이디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며칠 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아이가 2명인데 엄마 아이디 하나를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2개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간혹 엄마한테 막 콜이 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메일을 만드시고 학교와 레벨 테스트 날짜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마지막 주에 많이 해요. 레벨 테스트는. 네, 그렇게 해서 반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초1에서 초3까지는 구두 테스트만 진행을 하는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4 이상은 서면 테스트, 구두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샘플로 한 3장 정도 되거든요, 시험지가. 서면 테스트는 5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는데 처음에 작년에 입학했던 모든 공동체들은 이 서면 테스트를 같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생기는 공동체 같은 경우는 서면 테스트는 사실 거의 하지 않고요. 구두 테스트로만 30분으로 해서 그렇게 레벨 테스트 하고 그리고 결과 알려드리고 이제 이 레벨 테스트 끝나면 바로 반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바로 진행되고요. 이제 교재 준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정식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지요. 그래서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L 과정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ESL 과정은 교재가 별도로 없고요. PDF로 다 이북을 다 스캔을 떠서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셔요. 그거를 보면서 별도의 교재는 ESL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간단해. 이게 16페이지 그 제가 하는 말씀들이 이게 워싱턴 스쿨 그 보라색으로 된 책자가 있지요. 거기 16페이지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듣고 또 이제 계속 강의를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드렸을 때 반복해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고,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전화를 드리든지 카톡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행정 서류는 이것은 바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차 행정 서류 4가지 말씀했던 것 중에서 1차 신청서를 제외한 3가지 서류죠. 그러니까 입학 원서, 그리고 영문 등본, 그리고 여권 사진. 이 3가지는 원본을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하시면 안 되고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가 있다는 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했었던 다 서류지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학력 관련 서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다가 이제 저희 공동체로 세워지는 곳에서 뭐 이제 대안학교니까 그러면은 학생 기록부가 이제 공개관이 아까 그 저 레이첼 선교사님이 아포스티유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포스티유가 한 국가와 이제 두 국가 간에 서로의 문서가 간에 이제 그 정식적인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는데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둘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관에서 발행한 그 영문 서류는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공개관이 아니지요. 그러면 학생생활 기록부가 많겠죠. 한글로 엄청 많겠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번역도 하고 공중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길 공동체에 제가 어떤 팁을 드렸냐면 그러면 이도 저도 하지 말고 그냥 검정고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대부분 치거든요. 대안학교에서는. 검정고시 기록이 있으면 영문으로 된 검정고시 합격증, 그 성적증명서 있으면 끝. 학력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거 또 그 홈에듀 서비스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다 영문으로 뗄 수가 있고 무료로 아포스티오도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증하는 서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요거는 공동체에 세우시고 차후에 제가 자세하게 또 필요한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다 이어가면 좋겠지만 또 간혹 이렇게 퇴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만들어진 그 창을 늘 활용합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요.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이가 학교를 이제 퇴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퇴소를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6개월을 통상적으로 만약에 학기를 시작했을 때 학비를 납부하면 통상적으로는 6개월 학비를 미리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퇴소할 때 선납이기 때문에 남은 학비가 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남은 학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은 각 학기의 행정 비용이 3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2월에서 제가 7월까지 해서 6개월 학비를 납부했는데 제가 3월 달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4, 5, 6, 7, 4개월이니까 120만 원을 환불돼야 되는데 한 학기 행정 비용이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0만 원이 환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럼 내가 공동체는 나왔지만 워싱턴 스쿨이라는 학습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에 저희는 MOU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월 30만 원이라는 저렴한 학비로 사실 고등학생이 밖에서 공교육 다니면서 학원 하나 다녀도 3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간 대 기간으로 MOU가 맺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하고자 한다면 입학금 100만 원에 월학비 50만 원 그리고 행정비용이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이어가시는 분은 퇴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했지만 거의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긴 했어요. 네, 그리고 트라이얼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공동체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거는 이제 공동체 경험을 해보기 위한 거죠. 처음에 약간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내가 하루만 해서 한 2타임 정도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은 없어요. 비용은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2주에 4타임을 해서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엑셀 양식을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9급 줄 메일을 하면은 트라이얼 제도라고 해서 미리 이제 학교를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제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요걸 계기로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세워지는 공동체의 대부분은 이 트라이얼 제도로부터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하나 뭐 이제 학교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 결석계 이 공동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활동이 있다든지 뭐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했을 때 빠져야 될 일이 가끔 있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문서로 기간 대 기간이니까 문서로 하시면 되고요. 뭐 결석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려드리면은 충분히 이제 배려가 된다는 점, 뭐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배려가 된다는 것을 네, 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잠깐 붙이자면 이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에 껴들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깐 붙이자면 예전에는 정원의 관리자라는 개념이 제가 대안학교를 지금 15년, 16년 차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정원의 관리자가 68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달 정도를 무단 결석을 그냥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정원의 관리자를 등록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화해서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낼 건데요. 정원의 관리자로 등록해 주세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본다 할지라도 무단 결석 상태일 때에는 검정고시를 못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 정원의 관리 등록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그 자격도.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정원의 관리자로 좀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등록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국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대안학교 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홈스쿨도 인정하지 않겠어. 너네 그냥 무단 결석으로 있다가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교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그 공교육을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막 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제 동생이 중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석사까지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나 그냥 중국이랑 똑같아요. 중국은 공교육을 안 넣으면 중국 대학교를 아예 못 가요. 검정고시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를 안 하면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뀔 때마다 이 네트워크의 힘이 뭐냐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대처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속해져 있는 공동체들이 현장에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오니까 행정사 분들이나 법무사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보다 현장에 대한 저희가 그 법적 변화에 대해서 훨씬 빠르고 알고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나중에 기독교 교육이 사실은 한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투쟁이 필요할 거거든요. 싸움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때 그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지역교회들은 계속 그것들을 참여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 학교 하나 한다라는 개념과는 또 좀 한 차원 다른 문제로 나중에 우리가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때 단순히 우리 국가교육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이 일어날 때 거기에 굉장히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성교육이 일어나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예요. 근데 거기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그 성교육을 하는 날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보내지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치는데? 안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뭘 가르칠 건데?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세상 교육을 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칠 건데에 대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국가에 우리가 no 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컨텐츠적인 부분을 함께 개발할 팀 그리고 함께 나아갈 팀을 같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지금 방과후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많은 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좀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좀 한번 네. 궁금하신 거 강의를 너무 잘했고 제가 너무 잘 설명했죠? 네네.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질문을 하면 네.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까 손 드신 거 네.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디?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사모님.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가면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공동체가 세워지면 사실 여기 막 인큐베이팅 할 때도 질문이 많이 없다가 공동체 세워지고 질문 엄청 많이 제가 하시거든요. 갑자기 불이 납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